네, 1부 이어서 2부도 계속해서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특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안 나오면 어렵습니다. 강제로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결국 이제 그 책임은 그 네. 검사들이 저기 하더라도 네. 실제 그 행동은 그 간수들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간수들 같은 경우 만에 하나, 교도관. 예, 교도관들이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러면은 뭐 이렇게 좀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책임을 누가 질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집행하는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네. 오늘 검사보가 가셨던데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니까 그건 말뿐이고 만약 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전에도 보면은 그런 무리한 행동을 꼭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원래 안 했었고 네. 그래서 원래 그게 좀 어렵습니다. 체포 예. 실패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교도관 분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좀 동의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네. 굳이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도 들기도 하고 사실 이제 교도관 우리 이제 법률상 특검이나 경찰관이 직접 이제 인수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교도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이제 특검이 이후에 서울구치소장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에 행정응원을 요청하면 그때는 이제 직접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엔 행정응원 절차를 통해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전직 대통령시기나 되신 분인데 그 자기 이제 체포 들어온다고 막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그렇게 들어 누워 있고 막 이제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고 보여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제가 실은 좀 궁금해가지고 네. 변호사 한두 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네. 아니 예를 들면 집에 있는데 네. 체포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체포될까봐 문을 잠궈. 이제 안 가는 거 그거는 심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내가 자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집에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 이미 구치소에 있는데 네. 그 조사받으러 오는 것이 왜 싫다고 저렇게까지 버티냐. 나는 법리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설명을 네. 좀 해줘. 정치적인 공격 말고. 그렇게 이제 질문했더니 첫 번째 변호사분은 사실 아무 실효성이 없는데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의 변호인이어도 저걸 꼭 주장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답변이었고. 약간 정치적인 행동 아닙니까? 네. 그건 제가 바로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뭐 내가 핍박당하고 있다 이제 이것도 예. 있는데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을 어떻게든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법리적인 장점은 없어 보인다. 이미 구치소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타의 변호사분들도 법리적 그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미 구치소에 있는데 체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법적인 있다. 차원은 정확한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물론 좀 아프기도 한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인데 그것은 뭐 어떤 제가 볼 때는 부차적으로 앞으로 좀 밖으로 나가셔야지. 아니, 안에 근데 그렇게 뭐냐면 계시면 안 되죠. 일체 협조를 안 해야 되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그건 뭐냐면은 네. 김건희 특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명태균 씨하고 지금 통일과 관련된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얘기하려면은 결국은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진술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제 구인의 해석까지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윤 대통령은 어느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경우든 본인이 아예 진술을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하는 입장이 명확한 거죠. 지금 8월 6일 날 김건희 여사가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것과 저는 일정 정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김건희 씨도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건 이제 그 차원, 전혀 차원이 다르죠. 예. 이거는 이번 본인이 이제 이미 지금 구치가 돼 있는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거부하는 거니까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이후에도 저는 윤 대통령 입장은 이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렇더라도 저는 물론 윤 대통령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전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뜨거운 여름을 감옥에서 제가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때보다는 지금 여건이 많이 나으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은 감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 여름에 아니 저기 혼자 있는 방에서 누가 죄수복 입고 있습니까? 아니 그건 윤 대통령이 일부러 빤스 입고 그건
엉뚱한 소리고 아니 편안복장이었다. 아니 더더군다나 더운데. 지금 이런 땡볕에 말이 됩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그냥 윤 대통령이 그런 걸 한심하더라도 언론에서 그런 이렇게 것들을 어떻게든, 그런 네. 것들을 무슨 아니요, 한 근데 번쯤에 그거는 가십도 특검과의 아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질문이 있었는데 네. 오버하는 거다고 저는 볼 수밖에 옷을 없다는 벗고 거예요.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네. 수사관이 들어가서 체포를 하려고 하자 옷을 벗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잠깐만요. 부분은 사실관계 그런 건 다릅니다. 저는 한심한 얘기다. 저는 그분이 옷을 입고 있었냐 벗고 있었냐 이게 관심이 필요 없어요. 왜 관심이 필요 없냐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왜 그거를 강제적으로 데리고 나올 수 없는지 하고 제가 만약에 못한다니까요. 안 나온다면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특검 기간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출두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거기서 이제 검찰이 네. 특검에서 그냥 구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저는 그 특검이 조금 더 저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그냥 방문 조사를 하면은 저는 그건 또 방문 조사예요? 아니 저번에도 방문 조사도 방문 조사. 돼야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네. 윤 대통령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자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유불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진술을 사실은 거부하고 쉽게 얘기하면 니들 마음대로 할 때만 하고 알아서 해라. 알아라. 그래서 나기는 재판정에서 자기 권리 주장을 하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윤석열 입장에서 제가 입장 바꿔놓고 그게 더 이익입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교도관도 공권력인데 그분들이 그치. 정상적인 맞아.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못 잡아갈 겁니다. 사실 그냥 들고 가면 가는 거거든요. 우리 집회장 가서 일반 시민들이 집회장에 뭐 이렇게만 있어도 들려나갑니다. 그냥 사지 들고 들려 나갑니다. 네, 들려나가죠. 그런 것이 있는 것인데 교도관이 지금 공권력의 행정 집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도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자들이 그러면 그냥 옷 벗고 들어 누우면 다 체포가 안 되는 것이냐. 그러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인에게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행위 자체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얘기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김건희 씨의 출두 이후에 김건희 씨의 특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예. 워낙 이게 많다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정확한 게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못 피해가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지금 명태균 씨 진술이 지금 네.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 하고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나올 수 있을 게 생각하고 그 맥락 속에서 이미 나오고 있지만은 통일교가 이렇게 접촉했던 게 사실은 지금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은 이른바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팔아서 사실 이른바 윤석열 측근 행세를 하면서 이분들의 행태가 사실은 상당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까지가 저는 종합적으로 특검에서 밝혀져야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예, 뭐 특검의 내용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지금 사실은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밝혀지고 있거나 예측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뭐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정치적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팩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이 될 거라고 보고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경제 공동체의 선언이었습니다만 네. 지금 지금 이 두 분은 법적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뭐 그 목걸이 하나의 문제든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든 아니면 주가 조작 삼부토건의 문제든 관련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직접적인 경제 공동체에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둘 다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당대회 얘기하겠습니다.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의 일정 중에 내일 또 아니, 내일이 끝납니다. 네, 내일 끝나네요. 예. 여기서 결과를 예측하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누굽니까? 누굽니까? 저는 이제 예측으로는 현재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정청래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폭이 지금 초기보다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초반에 좀 벌어졌지만
의원을 많이 이제 함께 하고 있는 박찬대 후보가 그래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폭을 좁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훨씬 더 저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벌려져 예. 있더라고요.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두 선거가 초반에는 별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죠. 누가 좀 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냐 정도의 논쟁이 있었는데 네. 강선우 장관 상황이 되면서 두 분이 확 갈린 거거든요. 나머지는 뭐 사실 다 나름대로 대동소이한데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네. 예, 예. 강선우 예. 후보와 관련해서 장관으로서 지켜야 하느냐, 그러니까 집권당의 대표라고 하는 위치가 대통령이 힘들 때 그 민심에서 뭐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총대를 대신 매주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이제 그걸 박찬대 후보가 한 거고, 전체 국민의 민심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민심의 예를 들면 다수는 전체 국민의 다수라고 보면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민심도 포함되고 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민심도 포함되는데 왜 그걸 국회의장도 아니고 민주당의 대표가 다 받아들이려고 하냐. 민주당의 대표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생각하는 그 민심을 수렴해 주라. 이제 이거를 정청래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카운터 파트너가 대신 총대를 좀 매줬으면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뭐 상황들은 있는데 제가 의원도 해보고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해봤으니까 양측이 있는데 이번엔 사실 대통령의 입장이 뭐였는지가 좀 불명확하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의결서를 보냈기 때문에 네. 그 날짜 하루만 지나면 이제 그냥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하겠다는 의지로 사실은 좀 비춰지기도 했다가 네. 주말 여론을 좀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또 좀 꼬리를 내린 것 같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뉘앙스를 이 두 사람은 지금 다르게 받아서 선거 캠페인화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전체 국민의힘까지를 지지하는 전체 여론과는 별도로 민주당의 여론에서는 정청래 후보의 입장이 좀 더 맞았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좀 밖에서 분석할 때는 전 두 가지 포인트거든요. 네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고 네. 분명히 명심이 정청래 쪽보다는 박찬대 쪽이 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네. 어느 정도는 당원들도 그걸 따르지 않을까 했는데 네. 지금 오늘까지 보면 분명히 추격이 실패했거든요. 오히려 심지어 강선우 사태 이후로는 차이가 더 벌어진 정도가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은 저는 이쪽에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 측에 작전의 실패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별화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차별화가 안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 뭐라 그럴까 솜씨가 좋은 정청래 후보가 로키로 가면서 계속 당원들한테 일찍 보면 물타기를 같이 이렇게 하는 정면에서 의해서 저는 박찬대 후보가 이렇게 추격을 이렇게 좁힐 수 있는 그걸 그러니까 시간도 제한된 상황에서 네. 못 벌고 결국은 이 상황까지 왔다. 차별화 실패라는 말을 여러분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어떤 그 색깔이 확실히 드러났는데 처음에 그 후보하고 자기가 대립각을 세우려면 확실한 다른 색깔을 보여줘야 되는데 박찬대 후보가 좀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따라가고 흔들려 버렸어요. 흔들리는 예, 그런 그래서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 네. 만약에 강선 후보 그게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게 명확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그럼 뭐냐면은 입장을 바꾸면 안 돼요. 질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이 대통령 입장 이게 더 지금 맞는 거고 당원들은 여기에 힘을 모아줘야 된다. 불리해 보이더라도 그리고 네. 좀 안 나오더라도 끝까지 그걸 좀 밀고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같이 노선을 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오바해서 네. 뭐 국민의힘 45명 다 뽑아라고 막 사실 국민의힘 내란당을 해체하겠다. 이거 뭐 그쪽 입장에서는 거 뻔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 박찬대 후보가 하면 아무런 그건 정청래가 더 잘하지. 박찬대가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주된 어떤 뭐랄까 자기만의 메리트 포지션을 포기하고 정청래를 따라가게 되니까 저는 결국은 안 되는 길을 간 거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와의 어떤 그 차별화보다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정청래 후보는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어떤 모양이 있고 박찬대 후보는
박찬대 당대표성을 원래 차별하려고 하지 않는 게 선거 운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뒷받침을 잘하는 일, 여의도 분소라고 하는 것을 문제없이 잘 해주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사실은 가장 큰 강점이었는데 강선우 장관의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 고관여층의 평가와 일반 다수 그렇습니다. 대중의 평가가 예. 좀 차이점은 있어요. 예.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래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네.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렇죠.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사퇴시킨 박찬대가 뜻을 더 잘 읽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더 높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가 어쨌든 첫 임명이었는데 그 임명이 안 된 행위 자체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되게끔 만드는 것이 박찬대 후보에게 맡겨진 소임인 것인데 네. 그 일을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본인이 내가 하면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서포팅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라고 하는 것의 평가를 못 받아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이건 뭐 네. 객관적인 사실이고 크리티컬하니까 말씀드릴 거예요. 세력전에서 밀렸어요. 세력전에서 밀렸다. 김어준이 미는 정청래하고 네. 은근히 갑자기 여기서 김어준이 아니 그건 뭐 이미 공공연화 됐고 저는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 뭐 사실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꾸 네. 김어준 당이라고. 아니 사실이 그 어디서 교육받고 오신 거 은근히 이 대통령이 암암리에 밀어주는 박찬대하고 네. 딱 당원들이 판단할 때 경쟁력이 그 세력전에서 밀린 거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기빈의 시사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뭐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결과가 나오게 되고 두 분은 예상을 이제 정청래 후보로 예상을 하시고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22일인데 예. 지금 거기 좀 세 단계를 거치거든요. 네. 우리가 이 와중에도. 네. 근데 이제 서류 자격 심사에서 일단 그 당대표 후보로 나온 5명은 오늘 다 통과됐고 네. 그다음에 저기 최고위원 후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15명이 지원했는데 어이구. 그중에 4명은 이제 서류 심사에서 네. 커트했고 네.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제 5일 6일 저기 그 최고위원 후보 11명 중에서 8명 추리는 이제 이걸 합니다. 근데 지금 당대표 후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비 선거에서 5명 중에서 1명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차 지금 저 포인트는 과연 누가 떨어지냐? 저기 조경태가 떨어지냐, 네. 저기 주진우가 떨어지냐, 네. 좀 이렇게 대체로 이런 이제 그쪽에 구도가 돼 있고요. 네. 최고위원 이 선거 같은 경우 지금 만만치 않은 게 이른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네. 그렇게 단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대체로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파 들이 다수가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이후에 좀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 벌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그 생각했던 질문을 안 하고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어게인으로 다시 국민의힘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핍박을 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핍박을 받고. 예. 근데 이제 아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국힘 소속이시니까.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윤핵인파가 지금 뭐 여전히 내부에서 좀 준동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지금 대표하는 당대표 후보가 지금 장동혁 후보가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거기과 이제 애매하게 지금 이렇게 일부분 공유도 하고 또 아닌 입장도 취하면서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상 1위를 달리고 있는 거고 지금 조경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명백히 저와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건 윤석열과 확실하게 절연을 하고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단순히 뭐 지금 뭐 대여 투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혁신을 해야 되는 저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판단은 지금 당원들이 하게 돼 있는 거고 당원들 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이 지금 복합적인 겁니다. 예. 저는 잘 모릅니다만 당원들이 좀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한길 씨 들어오면서. 아니 그건 제가 볼 때는 뻥이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결과 보시면 아실 텐데.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로 이게 그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네. 이거 그 전에는 정광훈파가 다 잠식했다. 택도 없는 말입니다. 예.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완전히 종북파가 장악했다. 갑자기 왜 그쪽으로? 아니, 그런 게 택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얘기. 무슨 얘기? 예. 그런 범죄 얘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범죄 얘기다. 예.
그거 예.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언론이 자극적인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언론이 예. 지금 좀 과하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자극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예, 예. 보게 되더라고요. 예. 일단 뭐 예. 내일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박찬대 후보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어쨌든 이 대통령은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은근히 정청래 대표가 되면 좀 부담일 거예요. 물론 아, 뭐 나름대로 헤쳐나가겠지만. 저희 둘은 예. 그 다른 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결과에 따라서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예, 풍향계도 그렇게 봐야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네. 설사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크게 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정치 권력의 속성상 그건 이제 이렇게 선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동서고금의 권력 때문에.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건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이제 대통령실하고 네. 저기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당대표가 분명히 어느 정도의 네. 그런 어떤 경쟁과 갈등은 잡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잡음이 아니 그건 권력의 그냥 아. 그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아. 예, 예, 그걸 피하고 싶었던 거죠. 박찬대가 되면 이제 그게 조금 더 유연하게 예, 그게 지나지 않았을 거고 그 차이는 있을 예, 겁니다. 일단 지방선거는 청와대가 막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관심 갖지는 않고요. 뭐 네네. 당과의 조율에 있어서 총선과는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정청래 후보가 되면 이 두 분이 지금 약간 극명히 가리지 않습니까? 한 분은 의원단, 한 분은 일반 평당원 중심의 체제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된다면 당원의 투표권이 엄청 높아질 거고 박찬대 후보가 된다면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통 라이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희연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